안녕하세요. 로하스홈스 팀장입니다. 전원주택을 고민하시는 예비건축주님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. 주택 신축하는 데 있어서 집만 잘 지으면 되지 않나요? 땅만 괜찮으면 문제 없지 않나요? 그런데 실제로 전원주택에서 오래 살아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집보다 땅보다 나중에 가장 크게 체감되는 게 바로 이웃일 거라고 힘줘서 이야기들 하십니다. 이건 급을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전원주택이라는 주거 형태가 아파트와는 생활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차이니까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. 아파트는요, 관리사무소가 있고 층간소음이나 주차 문제도 어느 정도의 규칙과 시스템 안에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해결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. 또 이웃과 직접 마주칠 일도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. 그런데 전원주택은 다릅니다. 관리사무소가 없고 생활의 많은 부분이 이웃과 직접적인 관계로 이어집니다. 그래서 전원주택에서는 이웃이 곧 생활 환경의 일부가 되는 셈이죠.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. 전원주택 단지는 도로 하나를 함께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 도로가 사유지인지 마을 공동도로인지에 따라 눈치 오는 문제, 도로 보수 문제, 차량 통행 문제까지 이웃과 자연스럽게 얽히게 됩니다. 이때 이웃 간의 소통이 잘 되면 큰 문제 없이 대부분 넘어가지만 서로 생각이 너무 다르면 사소한 일도 스트레스로 바뀔 수 있습니다.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바로 생활 소음과 생활 방식입니다. 아파트에서는 어느 정도 생활 패턴이 비슷합니다. 하지만 전원주택은 농사를 짓는 분, 주말에만 내려오시는 분, 또 가축을 키우시는 분, 공방이나 작업장을 운영하시는 분 등 생활 방식이 정말 다양합니다. 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. 오히려 전원주택의 매력이기도 합니다. 특히 아파트와는 달리 층간소음에는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점은 전원주택에서 사시는 엄청난 메리트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. 다만 이런 환경을 미리 알고 선택하느냐 모르고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체감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. 그래서 전원주택 부지를 보실 때는 땅만 보지 마시고 주변을 꼭 같이 살펴야 된다는 얘기를 몇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. 가능하시다면 낮에 한번, 저녁에도 한번, 주말에도 한번 이렇게 시간대를 나눠서 주변을 둘러보시는 게 좋습니다. 그 시간대에 어떤 소리가 나는지, 차량 통행은 어떤지, 또 주변 집들은 실거주인지 주말주택인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. 그리고 가능하다면 주변 이웃과 짧게라도 인사를 나눠보시길 권해드립니다. 부담스럽게 캐묻는 것이 아니라 여기 살기 어떠세요? 이 정도 질문만으로도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. 이웃분들의 표정, 말투, 반응만 봐도 이 동네 분위기가 어느 정도인지 분명히 미로 짐작하실 겁니다. 또 하나 중요한 건 이웃 간의 관계가 꼭 친해야만 좋은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. 전원주택에서는 서로 선을 지키면서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받는 정도가 가장 편한 경우가 아닌가 생각을 가져봅니다.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가까워져야 하나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 반대로 완전히 혼자 살고 싶다라고만 생각하셔도 현실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. 특히 아이들이 있는 가정이라면 이웃의 중요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.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어놀 때 차량 통행은 어떤지, 주변에 위험 요소는 없는지, 이웃들이 아이들 소리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이런 것들도 생활의 만족도를 크게 좌우할 것입니다. 그리고 한 가지 더, 전원주택은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웃인 경우가 많습니다. 정전이 됐을 때나 또 눈이 많이 왔을 때, 또 갑자기 집을 비워야 할 때 이웃과의 관계는 생각보다 큰 힘이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
이건 아파트에서는 크게 느끼지 못하는 전원주택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전원주택에서의 이웃은 피해야 할 대상도 아니고 무조건 친해져야 할 대상도 아니라는 것이죠. 같이 이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인지 그 정도만 확인하셔도 전원주택 생활의 만족도는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. 정리해 보면 전원주택을 준비하실 때 집 설계, 건축비, 자재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집이 들어설 환경과 사람을 한 번 더 살펴보는 것, 이게 전원주택을 오래 편하게 사시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사실 반드시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. 전원주택은 집을 짓는 게 끝이 아니라 그 이후의 생활을 선택하는 일입니다. 오늘 이 이야기가 전원주택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금 더 현실적인 기준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.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